일반 가정집에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게 많다. 거의 이렇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손을 못 그러다 대고. 보니까 지점을 하니까 자르다 보니까 안에서부터 쭉 잘라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끝에만 남은 거고요. 지저분하니까 자꾸 안에서를 자르니까 속지가 다 잘려버리고. 차라리 그래 하는 것보다는 손을 안 대는 게 나은데. 그렇죠.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게 그 부분이에요. 소나무는 일단 하나 없어지면 다시 재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국인의 정서에 가장 맞다고 하는 나무, 조경수, 바로 소나무죠. 자, 이렇게 전지가 끝났습니다. 가정집 정원에 알맞은 크기의 소나무, 요거 전지하는 거 제가 1, 2, 3편으로 나눠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종합편으로 1, 2, 3편을 전부 엄쳐가지고 10분 내외로 해가지고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아줌마들이 키 작은 나무들은 그냥 부엌 가위를 가져가지고 끝을 막 자르는 게 많더라고요. 20년, 30년 이상 묵은 나무들은 그랬구만요. 수영 다배를 보고 차라리 손 안 대고 그대로 놔두는 게 오히려 수영을 만드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전지 윤희 선생님께서 직접 자르면서 설명을 해드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지 윤희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요 핵심 포인트가 뭔지 끝만 다 자르지 정말 중요한 가지 뭐를 잘라야 된다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 알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뭐를 잘라라. 가정주부들이 그냥 부엌 가위를 가져 나와가지고 바느질 하던 가위를 가져 자를 수 있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나무도 밑에서 보면 이미 여기 나무 가지고 계신 분이 어느 정도 손을 받은 것 같아요. 안에 있는 안까지는 다 제거가 돼 있는 상태예요. 쏙까지 너무 많이 잘라붙다 그죠? 근데 나무 줄기 안쪽에 붙은 가지를 안까지라고 표현을 해요. 이쯤이라도 하나가 작은 거라도 살아 있었으면 좀 더 안쪽이 풍성해질 수 네. 있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지 안쪽에 있는 가지를 제거를 하면 나무의 가치가 많이 상실됩니다. 단 나무 성장 속도에 따라서 안가지가 한 마디, 요 정도 상태는 어떤 비율상 두 마디까지는 잘렸어야 되는 게 많습니다. 애초에 계속 안가지를 자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가지가 바깥에만 남아 있죠. 최소 요 마디에도 가지가 있어야 돼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있으면 더 좋고요. 가지 배열이 넓게 펴진다는 거죠. 원래 그 전지를 하는 방법 순서를 말씀드리면 저 위에 상부부터 하부로, 안에 가지부터 바깥으로 이게 시행하는 거예요. 아, 초보자들이 이 수영의 감을 잡는 데는 위에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중심으로 안에서 밖으로 위에서 아래로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은 그 기준을 자연스럽게 이 나무의 무게 중심을 그렇죠. 잡기가 쉽다는 네.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일단 기준을 먼저 잡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죠. 여기서 기준점이라면 이 가운데 부분이에요. 여기가 훨씬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기준은 가운데가 된다. 밑에서는 보이지만 위에 올라오니까 마찬가지로 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가운데 보면 어느 지점 기준을 잡아서 시행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가 가운데 지점이긴 하지만 여기 사실 가지가 지금 높이 올라와 있는 가지가 없어요. 그러면 어느 한 지점 꼭 중앙이 아니더라도 나무의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어떤 한 지점을 잡고선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선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저쪽으로 다시 자리를 옮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설명해 주시죠. 일반인들이 보면 끝만 다 자르는데 요걸 끝을 한번 잘라 보시죠. 그런데 왜 끝을 자르면 안 되는지,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보통 일반인들이 작업을 하면 요즘은 좀 그래도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셔가지고 가운데 순 제거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알고 계셔요. 근데 여기서 가운데 순을 제거를 하고 나도 이 가지, 그러니까 옆에 나온 순이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무조건 다 자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요 가지를 제거한 그 주위 부분에 작은 잎들이 있어요. 엄청 많네요. 요거를 살리면 되거든요. 그럼 요 가지를 기준으로 하면은? 자르면, 큰 가지를 자르면 작은 순이 남겠죠? 요거를 살려내면 됩니다. 다 순지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정답인지 알고 계셔요. 근데 일반적으로 전지는 최대한 작은 순을 남겨놓고
그 다음에 큰 순을 제거를 하는 겁니다. 강한 가지를 자르는 거예요. 굳이 중간치기를 해서 마디를 이렇게 줄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중간치기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되게 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아까 설명했듯이 중간치기를 해서 맞춰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작업하다 보면 그 상황이 벌어질 테니까 그 설명을 그때 가서 또 예, 다시 하겠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초보자들은 4가지만 분명하게 기억하시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소나무가 가지고 있는 고유 수형을 유지하면서 햇볕길과 바람길을 열어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상부 꼭대기 있는 가지 중에서 시각적, 실제적으로 물리적 무게 중심을 갖는 그런 기준점을 잡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요 세력이 강한 가지, 직선으로 뻗은 연장지를 자르고 각도를 가지고 있는 약한 가지 서너 개를 남긴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요 가지끼리, 지엽끼리 서로 간섭되지 않게 정리한다는 겁니다. 묵은 가지, 죽은 가지, 죽은 잎 이것만 떨어져도요 시원합니다. 대부분 햇볕길이 확 열리고 바람길이 확 열립니다. 여기서 조금 더 쳐준다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도장지, 평행지, 역지, 교차지, 병등가지, 복잡한 가지, 움튼가지, 허약지 요런 것들을 위주로 잘라주면 돼요. 그리고 전지 6개월 전에는 거름을 줘가지고 세력을 좀 이래 수세를 북돋우고 그다음에 전지 후에는 반드시 병충해 방지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나무도 전지를 해주면 그 수술하는 것도 똑같아요. 수술하면 어때요? 보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보약이 뭐냐? 병충해 방지가 되는 것입니다. 요건 여기서 좀 더 나가자면은 소나무 수형을 갖는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고 처음에 초보자들은요 수형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자꾸 수형을 보라 수형을 그 이유는 수형을 머릿속에 항상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5년 6년 하다 보면은 수형이 눈에 들어오는 거지 처음에 백날 한번 보셔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서 수형을 그 소나무의 특수한 수형이 갖는 스토리를 만들고 각 가지들에게도 스토리를 부여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상상력을 더해 주면서 디자인이 더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죠. 지금 전제했던 바로 밑에까지예요. 이것도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안에 있는 가지는 다 제거를 했습니다. 저 안까지는 좀 되돌기면 제거를 하지 말라 했던 내용이고 만약에 안까지를 제거가 안 됐다면 요 정도서부터 가지 배열이 이렇게 돼 있으면 더 보기 좋았을 겁니다. 작은 순을 남겨놓고 큰 걸 제거를 해야 돼. 작은 순을 남겨놓고 큰 걸 제거해야 돼. 작은 순을 남겨놓고 큰 걸 제거해야 돼. 지금 기준점이 이 전체적인 기준점의 중앙이 돼야 될 부분인데 저도 이게 나무가 너무 무성해가지고 기준점을 잡기가 쉽지 않아요. 안쪽 그러니까 가까운 데부터 정리를 하면서 기준점이 어느 지점인가 찾아보겠습니다. 시야를 확보해서 보겠다. 아유 너무 많아가 진짜 하나도 안 보이네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가지수를 확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약간 쳐졌지만 중앙으로다가 세울 수 있는 기준점을 찾아서 도장지나 어떤 우성지를 세워가지고 기준점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아니 전지 전문가들마다 어떤 분들은 무게적인 중심을 잡고 어떤 분들은 시각적인 미각적인 중심을 기준점으로 세우는데 우리 유인희 선생님께서는 어떤 거를 더 중점을 두고 잡습니까? 저는 양쪽을 다 계산을 합니다. 실제적인 무게 중심과 시각적인 무게 같이 잡는다. 기준점은 여기로 잡자고요. 예, 그 작은 거. 예. 지금은 나무가 묻혀 있지만 이게 너무 작아서 이게 무슨 기준점이냐, 이렇게 큰 게 기준점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묵은 잎을 떨어주고 솔방울을 따주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솔방울을 딴다는 거는 솔방울이 영양을 많이 빼앗거든요. 여기 한 대 되면 한 40cm, 50cm 낮은데도 거기를 기준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나머지는 그보다 다 낮췄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기점으로다가 이제 나머지 부분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일단 이쪽까지 시작했으니까 여기부터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잘라서 저기를 마무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지 있죠, 그 잡은 거. 예. 거길 마무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마디가 길으니까 중간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 부분에서는 이게 다 잘려나가거든요. 실질적으로 큰 가지는. 그러니까 굳이 중간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저거보다 낮아요. 지금 이게 가운데 순이기 때문에 제거를 할게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이 가지를 제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 목대가 이 기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목대가 이 기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굳이 중간치기를 안 해도 지금 순이 짧은 걸 남겼다. 지금 큰 걸 자르고 작은 걸 남겨놓는 게 정석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묵은 가지들, 꽉 차네요. 이런 거는 이제 일단 제거를 해야 씨앗 확보가 될 겁니다. 겨울전지는 이게 새순이 잘리면, 중간치기라 새순이 잘리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무슨 문제냐면 여기서 봄 같으면 새로 새순이 여기서도 올라오고 옆면에서도 올라오거든요. 근데 겨울에 자르면 이게 성장이 멈출 수 있어요. 멈췄다가 봄에 세력이 아주 좋아지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이 상태로 계속 정체가 될 수 있어요. 굳이 그 중간치기를 해야 될 상황이면 봄에 하십시오. 봄에 하면은 거의 80%가 아니라 90% 나옵니다. 근데 겨울에는 안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보시다시피 보세요. 지금 일반적으로 초보자분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거 안 맞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작은 순이 있죠. 작은 순을 남겨놓고 큰 걸 제거해야 돼. 작은 순을 남겨놓고 큰 걸 제거해야 돼. 작은 순을 남겨놓고 큰 걸 제거해야 돼. 그 잎이 왜 그런가요? 거기는. 요거는 왜 그러냐면요, 그 전에 작업을 할 때 중간치기 세력을, 가지가 길었겠죠. 가지가 엄청 길었을 것 같은데 중간치기를 해놓은 겁니다. 어느 지점에 중간치기를 하니까 밀려나가지 못해서 이런 가지의 눈에서 다 나온 거예요 지금. 그건 뜯어줘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두는 겁니까? 이거는 필요 없는 겁니다. 아, 저래 되면 일단은 정상적인 나무 건강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몽치가 났다. 과연 요거를 살림으로써 어떤 나무의 조화가 맞겠습니까? 아니면 제거를 하는 게 맞겠습니까? 높은 것 같은데요. 세력이 센 것 같은데요. 제거를 할 때는 가감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상태는 전체적인 균형감에 비쳤을 때 맞지 않는 겁니다. 아깝더라도 제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초보자들이 판단을 못 이걸 한다는 거죠. 못하죠.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안타깝게도 요 안가지가 그늘에 가려가지고 이미 죽었거든요. 여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다 죽었죠. 그래서 전지를 하다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게 많아요. 전지 시기를 너무 늦어가지고 살려야 될 가지가 많이 죽어서 엉뚱한 거를 붙여야 될 때가, 그 왜 붙여야 되느냐, 제거를 하지. 나무는 저 목대와 가지 입에서 빨아들이 TRU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TRU이 안 맞으면 나무는 고사하게 돼 있어요. 거의 뭐 고사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거를 하다 보면 남는 가지가 별로 없어요. TRU도 중요하지만 가지와 가지도 저쪽까지 이쪽까지 이쪽까지 이쪽까지가 전체적으로 잎수를 갖다가 비율을 맞춰주는 게 좋다. 그래야 무게 중심이 맞다. 그걸 자르는 이유가 뭐죠? 여기는 이쪽하고 전체적인 균형미를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센터 중심하고 봐가지고 설명을 해주시죠. 저 중심하고 하고 여기하고는 이 전체적인 균형을 봐야 되는 거고, 요 가지를 봤을 때의 이 제거 부분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저 가지와 이거의 균형미도 봐야 되지만 이 가지만의 가지 안에서도 또 서로를 그렇죠. 균형미를 봐야죠. 전제했던 바로 밑에까지예요. 이것도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안에 있는 가지는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 실수하지 말도록 꼭 저 안까지는 좀 되돌기면 제거를 하지 말라 했던 내용이고, 그런데 만약에 안까지를 제거가 안 됐다면 요 정도서부터 가지 배열이 이렇게 돼 있으면 더 보기 좋았을 겁니다. 지금 그나마 조금 제가 있는 가지는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봤을 때 만약에 이 가지가 이 잎이, 나무의 잎이 여기서부터 형성이 돼서 이렇게 가지가 여기까지 배열이 됐다면 이 나무가 더 보기가 좋았겠죠.
이 가운데 순을 여기는 제거를 하지 않았거든요. 예. 이거 왜 그러냐면 너무 단이 작아서 이거 좀 키워내자는 뜻이에요. 예. 요러면 몇 년 정도 하면은 바깥으로 나올 수 이게 있을까요? 한 마디잖아요. 예. 내년 되면 여기서 또 한 마디가 나올 테니까 한 요 정도 길이 나오겠죠.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나오겠죠. 예, 예. 그러면 폭이 한 요 정도까지 키워 나가자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 요런 데는 지금 끝을 갖다가 세력이 가장 강한 걸 잘랐지만 여기는 세력이 강한 끝을 남기는 이유가 끝을 남겨야 끝에서 이제 옥신이 발달해 가지고 이 성장을 갖다 주도하기 때문에 끝을 갖다 자르지 않았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어차피 가입 빠른 전문가들이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영을 잡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1년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는 장가지만 틀어주는 거,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이 해도 충분합니다. 못생긴 소나무 적당한 크기. 우리가 그 전통 건축을 배우게 되면요, 나무의 크기는 처마 끝에 3분의 2를 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무 크게 되면 이게 가지가 부러지든가, 안 그러면 그 그늘 때문에 흙벽이 무너앉는다든가, 안 그러면 거기에다가 습이 찬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기 때문에 항상 나무는 집 가까이 붙이지 않고, 또 붙이더라도 키가 처마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대개 가정집에 가보면 그 관리가 안 됐던 나무의 보편적인 지금 이 상황이에요. 거의 묵은 잎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중간치기를 하면 이게 작년께 되는 거니까 여기서 나올 확률은 굉장히 높죠. 뭐 높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를 자른다. 이거는 이제 재작년께 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라면 2년차 전께 자른다. 90% 안 나옵니다. 90%가 아니라 95%, 7% 이거 안 나옵니다.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 나오죠? 세력에 물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뭉친 가지들이 나오는 이유가 결국은 여기를 잘라뿌니까 이쪽에서 올라오다가 이 영양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뭉치가 막 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소나무 그래. 왜 그 살았겠는겨? 뭉청 잘라버렸습니다. 요 자른 이유는 티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공간이 이제 균형을 맞추려고. 끝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툭 티 나오면 산처럼 보기가 싫고 사나우니까 그리고 잘랐다. 소나무 전지를 할 때 보통 가운데 순을 제거를 하고 가장 작은 잎을 놔두라 그랬죠. 가장 큰 잎을 제거를 하고 가장 작은 잎을 놔두라는 이유는 나무의 마디를 짧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나무는, 특히 소나무는 마디가 이렇게 길으면 보기가 싫어요. 마디가 짧을수록 짧은 게 계속 겹쳐서 곡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무가 보기가 더 좋습니다. 그럼으로써 마디를 짧게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작은 순을 남기란 뜻이에요. 나무가 외형상이 조금 빈약하다. 이거 지금 자르면 여기가 좀 빈약해 보일 겁니다. 수영상으로는 맞아요. 수영상은 맞는데 세력이 약해 보인다. 세력이 약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나중에 어떤 상황이 수영이 잘 어울렸을 때 제거를 하는 쪽으로 가고, 지금 붙이자고요. 붙인다고 해서 부자연스럽지가 않죠. 일반 가정집에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게 많다. 거의 이렇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손을 못 대고. 보니까 지점을 하니까 자르다 보니까 안에서부터 쭉 잘라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끝에만 남은 거고요. 지저분하니까 자꾸 안에서를 자르니까 속지가 다 잘려버리고. 차라리 그래 하는 것보다는 손을 안 대는 게 나은데. 그렇죠.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게 그 부분이에요. 소나무는 일단 하나 없어지면 다시 재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 돼 갑니다. 요 큰 나무는 다 끝났고요. 이제 작은 나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붙어 있을 때는 큰 나무하고 작은 나무를 독립수로 키워줘야 나중에 이제 이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매도하게 될 때, 팔게 될 때 유리하게 됩니다. 이걸 같이 붙여 놔버리면은, 겹쳐 놔버리면 두 개를 요대로 어디가 심기가 힘들거든요. 요거를 오늘 전지하는 거를 대충 한번 봤는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갖고 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어차피 가입 빠른 전문가들이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영을 잡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1년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는
장가지만 틀어주는 거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이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수영을 잡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걸 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은요 가정집에서 가장 정원에 놓으면 좋을 만한 이런 작은 소나무 요거를 직접 전지 유인희 선생님께서 기준 잡는 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자른다 그리고 이런 장가지들이 많을 때는 어떻게 섞어가지고 한다 하는 거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 그 전지 유인희 선생님께서 요 나무에 대해서 전지를 하면서 느꼈던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났습니다. 지금 나무 전지는 이미 끝났고요. 나무가 지금 재배목이거든요. 얼핏 보면 산채목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재배목이에요. 그 나무는 재배목 치고 상당히 좋은 나무입니다. 예, 오늘의 정원에 갖고 올 수 있는 소나무 적당한 소나무 전지 얘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